네, 유장의 주식 격언 시리즈. 오늘은 피터 린치의 격언입니다.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패도 보지 않고 치는 포커와 같다. 네, 오늘 격언의 주인공인 피터 린치 역시 지난번 격언에서 다룬 바 있는 제시 리버모어나 워렌 버핏 못지않게 굉장히 주식계의 거물이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금융인인데요. 네, 출생은 1944년 미국 출생이고요. 피델리치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부회장, 피델리치 펀드 매니저, 마젤란 펀드, 유명한 마젤란드 펀드의 대표, 피델리티 연구이사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꼭 읽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안 읽으셨다면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. 정말 투자의 기본에서 정말 무릎을 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. 이게 2008년도인가 나왔었는데 이 책 버전은 2019년인가 아무튼 2, 3년 전에 다시 재편집해서 다시 또 발간이 된 그 버전입니다. 이 버전은. 네,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주식 공부일 테고요. 주식 공부는 뭐 경제 공부 전반에서부터 주식의 지표, 뭐 기술적 공부, 가치 관련된 공부 여러 가지를 전체를 다 아우리는 어찌됐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식 공부가 없이 하는 투자는 패도 안 보고 치는 포커와 같다. 그 패라는 것은 내 패를 얘기하는 거겠죠. 포커는 저는 뭐 잘 칠 줄은 모릅니다만은 상대방의 패는 당연히 안 보이고 이렇게 여러 명, 세 명이 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패는 안 보이는데 최소한 내 패는 보고 쳐야죠. 뭐 고스톱이든 포커든 내 패가 과연 유리할까? 뭐 잘 아시다시피 유리하면 뭐 계속 끌고 가고 굉장히 불리한 패면은 해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일찍 뭐 죽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 패인데 내 패를 보지도 않고 포커를 치면 이게 이길 수가 없겠죠. 기본적으로 이걸 패를 보고 쳐도 상대방 패를 못 보고 치니까 이길 확률이 뭐 3명이 치면은 3분의 1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아예 보지도 않고 친다. 그거는 뭐 거의 승산이 0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.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공부 없이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뜻인데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? 자, 어떤 공부를 할까를 하기 전에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상위 10%, 상위 공부로 따져서 주식 공부 상위 10%에 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. 상위 10%에 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? 저도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뭔가 자료를 보고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하는 말인데요. 책을 어떤 책이든지 우리가 주식 관련된 책 딱 한 권만 읽으면 상위 10%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약 90%는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는 통계, 뭐 이거를 다 일일이 알아보지는 않았겠지만 샘플링을 했겠죠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자들의 뭐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그 저 회사가 좋대니까 사는 정도, 그리고 뭐 누가 얘기해서 괜찮다더라 해서 사는 거, 또는 뭐 책 한두 권 정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이제는 뭐 나도 해볼 만한데 하는 정도 수준, 그 정도 수준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정확히 90%라는 거는 뭐 상징적인 걸 수도 있고 한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, 최소한 이 비율은 정확하게 무슨 비율과 맞아떨어지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한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10% 정도만이 수익을 가져간다. 주식시장에서.
잘 봐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비율과 수익을 연평균으로 봤을 때, 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져가는 비율이 비슷해지죠. 결국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또는 하위 90%에 내가 속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패도 보지 않고 치는 포커와 같다.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수익 내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. 그런 말이 됩니다. 실제 뭐 고등고시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한 사람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공부 안 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불문율이 있죠. 자, 공부를 한 사람도 상당수가 실패를 합니다.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, 뭐 그거는 이제 심리라는 것이 작동을 하니까 그렇죠. 심리는 공부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성향 그리고 컨트롤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한지 뭐 공부만으로 될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경제 박사들이 다 재벌들이 돼 있어야 되겠죠. 그렇지는 않은 것이 바로 심리가 작용하고 또 경제계는 어떤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는 더더욱 복잡계라고 해서 이거 뭐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것이 주식시장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. 거꾸로 얘기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수익을 뭔가 한두 번은 낼 수 있을지 모르고 뭐 많이 봐서 길게 봐서 1년 정도, 2년 정도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날 수는 있겠죠. 장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뭐 아무 주식이나 묻지마로 사도 수익이 나니까. 다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짧은 경력이지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공부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다. 이것은 이 주식장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 꼭 뭐 피터 린치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공부는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? 그게 문제인데요. 자, 어떤 그룹은 지표,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. 이거에 치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치, 그렇죠? 회사의 본질이 중요하다. 성장성, 또 이익 이런 것이 중요하다.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표만으로 수익을 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가치만으로도 가능한데 만약에 뭐 크게 주식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처음부터 약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공부는 뭐 각자의 스타일 따라 하시면 되겠지만은 나는 지표에 집중하겠다. 나는 가치에 집중하겠다.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어느 하나의 자기의 갈 길을 찾으면 되니까. 다만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다면 이거를 둘 다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확률과 성공 확률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말이 지표와 가치를 공부합시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 가치라는 게 회사의 본질을 아는데 뭐 2,300여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,300여 개 종목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종목으로 놓는 종목을 뭐 한 개에서부터 10개에서부터 20개에서부터 100개까지 점점 이렇게 늘려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내가 눈에 딱 넣어두고 관심 종목으로 노는 종목들을 익혀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회사는 뭐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가치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는가, 그리고 성장하는가, 그리고 뭐 업종이 각광받을 만한 뭐 예를 들자면 현재로 치면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또 인기를 끄는 업종일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
가지고 있는가를 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려면은 뭐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반드시 한 상태에서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지표도 마찬가지. 뭐 차트의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기술 이거 정도는 해놓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탄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때와 다 같은 회사인데 기왕이면 여기에서 사고 기왕이면 여기에서 파는 게 이게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표도 어느 정도는 보는 방법 정도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서 이것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승률을 높일 수 있다. 이거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주변에 보기 때문에 저도 뭐 조금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부족한데 공부가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게 주식 투자를 할지 참 좀 궁금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고 뭐 그분들이 수익을 저보다도 잘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석과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피터 린치의 뭐 격언을 그래도 유념해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뭐 한 예로 지표를 공부를 한다. 그러면 이제 지표를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을 뭐 이게 추천 종목이 아니라 학습용으로 가져와 본다면 LIJ 넥스원의 일봉이고 이건 주봉이고 월봉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른 딱 봐도 월봉 좀 장기 추세는 상승, 주봉도 상승 중에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. 그리고 일봉은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이게 62평인가 62평 정도에 걸려 있는 상황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지표를 띄우면 되겠지만 이런 지표들도 이제 바닥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. 보조 지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라라고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거든요.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따라고 여기서 사고 두 개가 겹친다면 더 좋겠죠. 대부분의 지표가 이렇게 겹칩니다. 보통 보면 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요런 정도 상황이면은 살만하겠는데 요런 정도 상황이면 이거 여기가 이제 꼭지를 치고 내려가고 있네. 요 정도면은 좀 팔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여기서 꼭지라고 해서 과연 팔았더니 어떻게 됐나요? 실제로는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보조지표인 거예요. 보조지표는 정확하게 이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지. 이 보조지표 이제 여기 윗단이면은 팔란 얘기고 여기면은 사란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공부를 했다가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걸려서 이제 물려버리는 거죠. 여기서 만약에 뭐 팔았다. 굉장히 추가 수익을 놓치는 보조지표에 당하는 거죠. 그러려고 또 여기서 뭐 다이버전스를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해야 크게 안 당하고 기본적인 저기 뭐 체크는 할 수 있다.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100% 맹신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흐름을 보고 또 여기 딱 보면은 기관이 요게 이제 최근이니까 기관들이 쭉 사고 있구나.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팔고 있구나. 역대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개인들이 쭉 팔면은 이거를 매집하는 큰 세력들이 나중에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꽤 있죠. 지금 주가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쭉 샀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지표를 공부하고 사는 거하고 LIG 넥스원이 뭐 방산업체로 괜찮다며 정도 해가지고 사는 것과는 결과에 있어서 결과는 오히려 뭐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표를 참고를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
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의 맹점은 그냥 그림일 뿐이지 이 회사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냐, 정말 믿을 만한 거냐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. 이거는 그냥 현상, 기관들이 사 모았다라는 현상이고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현상일 뿐 그 회사의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가치도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, 뭐 가치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뭐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면은 금상첨화겠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각 포털 또 HTS에서 모바일 또 MTS에서 너무나도 간략하게 잘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봤던 종목 LNX1이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그래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요 자체에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 많이들 보시니까 기업이 무슨 뭘 하는 회사인지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매출액,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, 또 영업이익률 이렇게 뭐 복잡한 거 잘 모르시면은 뭐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요. 퍼라든지 뭐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최근 이렇게 쭉 2, 3년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훑어보고 또 뭐 기왕 보는 김에 동일 업종 비교해 가지고 뭐 카이, 항공우주, 에어로스페이스, 한화시스템, 세트레가이 이 뭐 우주 항공과 국방 업종인데 현재가가 어떻고 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, 이게 매출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영업이익률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해서 요거 이렇게 쭉 한번 해서 요 한 번 볼 때 요 네 종목까지 한번 봐두면 다음에 또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가를 또 사고 싶을 때는 또 LI 넥스원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방식으로 가치를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고요.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좋은 거는 이건 다 한 번씩 클릭해 보면 좋고 여기 전자공시, 요 공매도 요 두 개는 체크를 해보면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. 예,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면은 쭉 순서대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소유 상황, 이뭐 소유 상황 보고서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식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저도 뭐 사실은 잘 안 하게 되고 가끔 이렇게 뜨는 반기 보고서 정도 열어 가지고 읽어보면 최근에 그 회사가 내놓은 내용들을 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실적은 어떤가를 알 수 있어서 이게 다 무료니까 한 번씩 보면은 이게 결국 같이 공부가 되는 거죠. 네, 반기 보고서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2020년 2년 1월에서 6월까지 반기죠. 반기 동안 또 뭐 회사 개요,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고, 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쭉 보면서 또 감사 의견 이런 것들 하고, 그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쭉 기타 참고 사항 이런 것까지 해서 쭉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이게 자꾸 보는 습관이 되면은 안 보면 궁금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 피터 린치가 얘기한 공부는 꼭 하고 투자를 해라. 그렇지 않으면은 패도 보지 않고 치는 거의 백전백패의 포커가 돼버릴 것이다라는 얘기 격언을 보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까?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공부가 전혀 없이 아니면 뭐 그냥 들리는 얘기 정도로 하는 식의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이 격언을 생각해서라도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습관을 같이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격언을 가져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